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인사드립니다. 항상 투자라는 미지의 분야에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만 드리는 주식인사이트 그리고 도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조선업종, 그리고 조선업 중에서도 매출 규모가 제일 큰 현대중공업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조선업종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 때문입니다.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선업에 영향을 미치냐면 서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해저가스관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 이를 노드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점점 심해지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유럽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공급을 점차 줄이고 향후에는 중단을 할 계획이란 뉴스가 있습니다. 독일이 제일 문제가 심각한데요. 독일은 현재 파이프로 공급받는 천연가스가 전체 소비량의 약 80%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에너지를 한 번에 차단하는 것은 구 누가 봐도 매우 혼란스러운 에너지 대란을 유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추세는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급률을 줄이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LNG선, 즉 배로 가스를 공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노드스트림2 프로젝트를 취소할 경우에 유럽에서 필요한 천연가스량은 전 세계 LNG선 680척의 10% 이상인 70척 전후 분량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 선사로부터 LNG선 발주가 요즘 급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컨테이너선 수주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조선업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LNG선의 87%를 수주를 했고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냐면 일본은 이미 기술에서 뒤처지고 있고 중국 역시 자국에서 필요한 선박 생산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조선업 역시 호황과 불황을 주기적으로 만들면서 움직이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유럽에서만 필요로 하는 LNG 운반선이 최소 70여 척에 달하는데 국내 조선 3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서 1년 기준으로 생산 가능한 LNG 운반선의 총량은 약 50척 전후 수준입니다. 따라서 조선사에서 배를 추가로 만들기 위해 설비 투자를 하느냐가 관건인데 이미 2008년도에 슈퍼사이클을 한번 만들고 난 뒤에 장기 불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조선 3사가 쉽게 증산을 위한 투자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즉 배를 만드는데 선주에게 인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급한 쪽은 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해운업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21년 기준으로 수주 물량은 이미 목표치를 훨씬 상회했고 올해도 수주 물량이 작년 대비해서 약 20% 정도 감소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물량이 대기 중이라는 점에서 23년, 24년까지 조선업의 좋은 실적은 어느 정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증산을 위해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4년 이후에도 호황이 계속 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LNG선 말고 21년에 급격하게 증가한 컨테이너선만 따로 살펴보면 컨테이너 선박은 말 그대로 물류를 운송하는 배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정확한 일정 안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름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최근 전세계 정부의 탄소 절감 정책으로 인해 노후된 선박은 운영을 중단하고 우리나라의 높은 기술력으로 만든 저탄소 배출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당연히 친환경 선박 건조에는 엄청난 기술 개발이 뒤따라야 합니다. 당장 저탄소, 무탄소를 배출하는 배를 만드는 것은 힘들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역시 우리나라 조선사가 세계 1위를 지킬 확률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일단 조선사에서 설비 투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기술력 또한 월등하게 높은 국내 조선업은 지속적인 호황을 누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반면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에서 발주한 선박 건조 대금을 미회수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현대, 삼성, 대우 중에서 러시아에 노출된 위험이 가장 큰 곳은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금액으로 약 42억 불 정도 해당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업 중에서도 매출 규모 기준으로 1위인 현대중공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선박과 해양구조물, 플랜트, 엔진, 제조 판매를 주 사업 목적으로 하고 19년도 6월 1일에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물적 분할되어 신규 설립된 회사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 사업이 약 75% 정도로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상선, 고부가 가치 가스선, 해양 관련 선박, 최신의 함정 등을 건조합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일의 노드스트림2 사업 승인 중단 이슈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해당 이슈로 인해 이 운반선 추가 수요는 약 70척 이상 예상이 됩니다. 현대중공업의 주요 제품으로는 원유 운반선,
컨테이너선, 정유 제품 운반선, LNG선이 있으며 간단하게 해당 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컨테이너선은 갑판에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이고 원유 운반선은 크루드 오일 탱커 또는 크루드 오일 캐리어라고 불리며 기름을 운반합니다. 유조선이 정제되지 않은 원유를 운송하는 배라면 정유 제품 운반선은 정유가 된 제품, 즉 휘발유, 경유, 중유 등을 운반하는 배입니다. 이 운반선은 액화천연가스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실적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1년도 기준 매출은 8조 3,133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하였고 당기순이익 또한 적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수익성이 안 좋은 이유로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사 손실 충당금 설정을 했고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한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현대중공업의 재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21년도 기준으로 적자 전환하였기 때문에 따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위주로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무 비율 분석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으로 유동부채를 갚을 수 있는지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점검할 때 봅니다. 해당 수치를 보시면 100%가 넘는 수치로 유동자산만으로도 유동부채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동 비율은 생산 설비를 비롯해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자본금만으로 조달했는지 확인하는 지표로 100%를 초과할수록 자본금 외에 부채로 조달을 했다는 수치이며 여기서 포인트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단기부채, 즉 유동부채로 조달했을 경우 채무 불이행 확률이 올라갑니다. 수치를 보시면 현재 100%를 각각 넘고 있어서 생산 설비를 비롯해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자본금 외에 부채를 활용하여 구매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유동 장기 적합률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자본금과 장기 부채를 활용하여 조달했는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100% 이하여야 자본금과 장기 부채만으로 해당 설비 및 비유동 자산을 구매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재무 건전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100% 이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종에서 1위인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무 건전성은 좋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활동성 부분은 해당 기업의 자원의 효율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매입 채무 회전율을 제외한 나머지 수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현대중공업은 매출 채권 회수율이 좋고 재고 자산이 쌓이지 않으면서 적당한 시기에 외상감을 갖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상당히 자원의 효율성이 좋은 기업이고 이를 쉽게 표현하면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해서 현금을 회수하는데 빨리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회전 기간은 물건을 구매해서 재고자산을 만들고 판매를 해서 현금을 회수하는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영업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0년도 기준 145일, 21년도 기준 161일이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 21년 기준으로 볼 때 20년도 대비 자원의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여전히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현대중공업의 경쟁사 재무 분석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출 규모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고 나머지 수치들은 현대미포 조선이 1위이며 다음으로 현대중공업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조선업종의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폭을 그리다가 최근 독일의 노드스트림2 사업 승인 중단 이슈로 인해 박스권을 돌파한 모습이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번 연도 3월부터 외국인 수급이 증가하는 점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요약을 해드리자면 현대중공업은 조선업종 내에서 압도적인 매출 1위인 기업이고 조선 건조 시에 엔진도 자체 제작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독일 노드스트림2 사업 중단으로 인해 선 추가 수혜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도 동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